지금 제가 최원표 교수가 수업하는 베이직 커피학, 베이직 제과학 수업이 이렇게 좀 긴 시간을 인터넷 강의로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지만 여러분이 강의 듣는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조금 켜놓고 그 다음에 그냥 출석만 체크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강의의 내용을 정확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 해야겠는데요. 이번 주 수업에 요즘 계속적으로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수업 예비 그 버터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수님이 버터 케이크에 들어가는 4가지 기본 재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다시 볼까요? 네, 뭐였어요? 밀가루였죠. 네, 밀가루였고 두 번째 유지, 그 다음에 설탕, 계란 중에서 다시 복습을 한다면 밀가루 중에서도 이 밀가루 중에서 어떤 밀가루였어요? 교수님이 얘기하지만 다시 박력분이라는 밀가루였고요. 그 다음에 유지는 무슨 유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고체 유지였고요. 그 다음에 설탕은 설탕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란은 분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른자, 그 다음에 흰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다? 흰자이기 때문에 얘는 기름이기 때문에 얘하고 분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른자를 먼저 좀 넣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유지가 계란하고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지만 어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팬이 있습니다. 파운드 케이크 있는 팬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유지가 계란하고 섞였을 때 분리가 되게 되면 교수님이 뭐가 되나요? 하게 되면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 있으면 사실은 파운드 케이크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흰자, 계란 흰자를 빨리빨리 넣어서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작아지는 케이크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파운드 케이크는 딱딱하고 얘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은 여러분들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두환 교수님이 초급 제과할 때 크림빵 만드는 거 잘 보셨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응용하는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재료로 우유나 물,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뒤에 설명하겠지만 교수님 기본적인 1파운드씩 들어가는 것 중에서 어떤 레시피에는 우유가 들어가고요. 어떤 레시피에는 물이 들어가고 어떤 레시피에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게 되게 되면 밀가루가 유지보다 더 많은 제품을 레시피를 만들 필요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밀가루보다 유지가 더 많거나 계란이 더 많거나 하는 레시피 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물이나 우유나 베이킹 파우더가 레시피에서 이제 조정이 됩니다. 오늘 교수님이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제 그 머핀 만들 때 교수님이 뭘 썼죠? 건포도를 썼죠. 그 건포도가 따로 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밀가루에 살짝 묻혀서 나중에 반죽하고 섞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가루, 유지, 설탕, 계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배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우유, 물, 베이킹 파우더가 첨가된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로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과일 종류나 너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코코아는 나중에 여러분 조금 배우게 되겠지만 초콜릿을 만들 때 초콜릿의 기본적인 원료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그래서 그 카카오에서 여러분이 기름을 짜내는데 그게 뭐냐면 카카오 버터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콜릿 많이 먹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런 약간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카카오 버터를 빼면은 나머지 이제 그 찌꺼기가 남습니다. 찌꺼기라고 보기에는 나머지 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게 남습니다. 그것을 분말로 만들어 놓은 게 코코아 분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코아 분말이
무슨 맛이 나요? 여러분들 초콜릿 맛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교수님 만약에 초콜릿 관련 제품의 케이크를 만든다 하게 되면 초콜릿을 넣는 게 좋나요? 아니면 코코아를 넣는 게 좋나요? 라고 합니다. 원칙은 더 맛있는 걸 만들려면 초콜릿을 넣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초콜릿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는 초콜릿을 만들고 남은 나머지 박으로 만든 카카오 그 박으로 만든 코코아 파우더를 넣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품에서 여러분들 초콜릿 맛을 낼 때 쓰는 코코아 파우더가 굉장히 많은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또 다른 부재에 따라서 스파이스, 향료나 꿀이나 물엿 이런 걸 넣어서 레시피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하는 수업의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뭐 있었어요? 밀가루. 예, 밀가루입니다. 자, 밀가루는 교수님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밀가루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다른 수업 시간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분인 얘기입니다. 자, 어떤 식품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식품 안에는 이렇게 나눠서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게 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성분 이렇게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냐? 여러분 얘기하는 우리가 많이 듣는 식품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단백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냐? 지방, 탄수화물.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품에 대해서 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직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응용해서 뭔가 만드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 만드는 거? 제과제품에 관련된 제품을 여러분이 기능을 좀 많이 익히기 위해서 우리 학교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것에 대한 집중보다는 이 안에 사실은 여러분이 제과제빵에서 만드는 제품도 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여기 베이스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밀가루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가 A, B, C 밀가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란 밀가루는 얘를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까 단백질이 몇 퍼센트? 한 13% 되더라. 그러면 A를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 하면 힘이 좋은 단백질이라 해서 얘는 무슨 단백질이라고 부르냐 하게 되게 되면 얘는 강력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강력분은 어디에 뭘 이용할 때 가장 좋겠느냐? 역시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얘는 뭐 만들 때 쓴다고요? 예, 여러분 빵 만들 때 쓰고요. 그러면 교수님 여기 있는 C 가지고 단백질을 봤을 때 10에서 13, 10% 이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여기 C인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셨죠. 교수님 C 가지고 빵을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만들어줄 수 있죠. 그렇지만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식빵을 만들게 되게 되면 강력분으로 만들면 이렇게 빵이 만들어지는데 강력분을 만들면 빵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재료의 양을 써도 이것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보다는 얘가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빵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 풍미를 느끼고 조직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걸 쓰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제과 수업식이니까 제과 수업 시간에 쓸 때는 무슨 역할을 한다? 여기 있는 단백질이 어느 몇 퍼센트? 이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고기를 구워서 좀 놔두게 되면 딱딱해지죠? 딱딱해지죠? 그것을 뭐라 하냐게 되면 단백질이 응고됐다고 합니다. 열에 받아서 응고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밀가루를 반죽해서 물하고 반죽해서 빵에 넣었어요. 그러면 걔가 다시 이렇게 골격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뼈의 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뭐가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밀가루가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여기 정리해 볼게요. 카메라 좀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자, 버터 케이크에서 밀가루의 역할은 밀가루 속의 단백질과 그 다음에
밀가루 안에 있는 뭐 여기 있는 탄수화물인데요. 이 탄수화물이 다른 말로 전분이라고 하는데요. 탄수화물과 전분이 여러분 오븐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열에 의해서 응고가 돼서 딱딱하게 응고가 돼서 제품의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교수님, 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쌀로 버터 케이크를 만들면 안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감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쌀에는 여기 있는 단백질보다 뭐가 많냐면요. 전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쌀 가지고 버터 케이크 만들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이렇게 쫀득쫀득쫀득하는 이렇게 질퍽한 느낌의 케이크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쌀로 만든 케이크는 만약에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소비자는 여러분들 이 밀가루로 만든 식감에 만든 케이크보다는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제 전공자가 되게 되면 이거는 안 되나요? 되나요가 그런 게 아니라 고객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원하나요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가봅시다. 다시 교수님, 밀가루로 떡을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떡은 쫀득쫀득한 느낌이 떡이잖아요. 그러면 밀가루보다는 쌀이 훨씬 더 식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료로 쌀 가지고는 떡으로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가지고는 제과제빵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식감이 있습니다. 교수님, 떡처럼 느낌이 빵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의 같이 좀 가미되면 좋지 않겠나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밀가루하고 여러분 뭐하고 잘 많이 쓰냐면요. 찹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빵을 먹지만 그 안에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을 우리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지난번에 여러분 바게트 만들 때 바게트를 이렇게 접어서 그 안에다가 접을 때 그 안에다가 찹쌀가루를 반죽을 해서 이런 막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찹쌀 반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접으면 그럼 나중에 이렇게 먹었을 때 안에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이럴 때 응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 밑줄 친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버터 케이크에서 어떤 밀가루가 적당한가?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오고요. 다시 볼까요? 버터 케이크의 경우,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의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 자, 글루텐.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뭐라고요? 글루텐. 자, 이게 밀가루 안에 있는 성분이에요. 어떤 성분이냐? 단백질이에요. 교수님 세 가지 얘기했었어요. 뭐 얘기했었어요? 단백질. 또 한 가지 뭐 있었어요? 지방. 하나 뭐 있었어요? 탄수화물.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단백질이라는 얘기하면서 같이 매치시켜서 개념을 정리해 줄 게 뭐냐면 글루텐이고요. 자, 지방이라는 단어는 제과제빵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서 어디하고만 연결시키면 되냐면 버터, 마가린, 뭐 생크림 이런 기름하고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탄수화물은 뭐하고 연결시키면 되냐면 전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전분은 제과제빵 중에서 나오는 특징에서 퍼센테이지나 이런 함량에서 많이 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자, 이거 다시 볼까요? 교수님 아까 얘기했습니다. 버터 케이크의 경우 글루텐 함량이 많을수록 제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딱딱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케이크를 먹을 때 딱딱한 케이크에 어울리나요? 아니면 부드러운 케이크에 어울리나요? 그럼 당연히 부드러운 케이크죠. 그러면 이 함량이 많은 밀가루를 써야 될까요? 적은 밀가루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적은 밀가루를 씁니다. 그러면 적은 밀가루를 쓰는 박력분을 쓰지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교수님, 이런 거 안 배우고요. 그냥 빵 만들 때 나한테 그냥 박력분 주면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맞죠? 여러분이 어느 누가 지시해서 여러분이 뭘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그냥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언제나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서 갈 때는 그러면 내가 오늘 만드는 제품은 강력분만 쓰지 말고 거기다가 강력분과 중력분을 조금 섞어서 제품을 만들고 싶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징을 잘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반대로 적으면 제품이 어떻게 된다고요?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이 찌그러들고 또 이 안에다가 이제 아까 교수님 그랬죠. 뭐 요 안에 이제 다른 부재료를 넣어서 많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자, 부재료를 많이 넣어서 만들면 제품의 특징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강력분에 있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함량이 다른 것을 응용해서 써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다시 또 후르츠 케이크. 후르츠 케이크 과일 들어간 케이크예요. 자, 후르츠 케이크는 글루텐이 약하면 뭐라고요? 글루텐이 약하면 버터 케이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과일이 들어있으니까 과일이 반죽을 이렇게 눌러줄 수 있죠. 이렇게 눌러줄 수 있으니까 반죽이 쭈그러들거든요. 반죽이 쭈그러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납작한 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후르츠가 만약에 글루텐이 약할 경우에는 이렇게 반죽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밀가루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제품을 만들면서 이런 차이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응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1학년 2학기에 가게 되면 교수님과 하는 수업이 어떤 수업이 있냐면 제과 제품 개발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재료를 쓰는 것에 따라서 밀가루의 함량에 대한 조성을 좀 달리 해서 여러분이 제품을 만들면 좀 더 아주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청년 창업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길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이 여기 보면 이제 파운드 케이크하고 여러분 이제 마들렌이라는 제품을 안 만들어 봤는데 꼭 만들 것 같습니다. 왜? 같은 반죽의 유형이기 때문에 실습 시간에 앞부분에 있는 중간고사 전까지는 대부분이 반죽형으로 만드는 케이크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계란으로 하는 교수님 수업하고 연결되게 거품형 케이크를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있는 마들렌이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조개 모양 과자 있죠? 여러분 조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과자, 그게 여러분 이제 프랑스 과자로 되게 유명한 마들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파운드 케이크나 마들렌 등은 의도적으로 글루텐을 만들어 중앙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게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 제품이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제품이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 수 있는데 마들렌 보셨죠? 마들렌 만들면 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중에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오는 제품이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글루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반죽에서 섞을 때 오히려 많이 휘저어서 글루텐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자, 이제 유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마들렌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유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풀려졌다고 그래도 그렇게 큰 식감에는 영향을 사실은 주지 않고요. 아까 교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 글루텐에 있는 강력분과 박력분의 함량을 바꿔가지고 좀 조절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게 되면 지금 만들게 되는 이런 마들렌이나 여기 있는 파운드 케이크의 식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셰프는 박력분만 가지고 만드는 마들렌을 만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셰프는 그 지역의 특성상 소비자가 좋아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과제빵에 대한 전문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고 이렇게 제품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오는 재료가 뭐냐 하면 오른쪽에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뭐라고? 유지. 유지입니다. 유지. 자, 유지죠. 그러면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유지를 뭐라고 했었어요? 자, 버터, 마가린, 저 뒤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유지는
여러분 버터 케이크 만들 때 무슨 기능을 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밀가루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 골격을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 유지는 무슨 기능을 하나 하게 되게 되면 크림을 만들어 주는 것은 크림을 만들려면 버터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하냐 하게 되면 이제 에어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에어레이션이라는 상황을 거치게 되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네, 크리밍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만약에 제과 기능사 이론 시험을 출제한다 하게 되게 되면 이런 용어를 쓸 수 있겠죠. 버터 케이크의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기가 혼입되는 공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한다 하게 되게 되면 뭐 1번 유화, 2번 크리미 이런 뭐라고 쓰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예. 유화가 아닌 것도 오답은 아니겠네요. 그렇지만 여기 크리밍이 이런 용어를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과 기능사 시험을 보려 하게 되게 되면 이론 시험 60점 맞아야 되고 실기 시험 60점 맞아야죠. 학교로 오는 친구들 보게 되게 되면 빵은 잘 만드는데 필기 시험을 패스 못해가지고 자격증을 이수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하고 다시 와서 교수 특강을 들으면서도 꼭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다시 자 앞부분에 1번 뭐 했어요? 밀가루. 2번 뭐 했어요? 유지했고요. 유지 안에서는 버터, 쇼트닝, 마가린 했고 거기에 나오는 게 에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었고 다시 정리하면 또 무슨 용어를 썼어요? 크리밍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있는 뭐 결정 형태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뭐 있었다? 쇼트닝, 마가린, 버터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밍에 넣을 수 있는 거고 자 여기 본다면 풍미, 맛은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맛은? 그럼 뭐가 좋겠어요? 버터입니다. 그럼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얘하고 얘는 뭔가요? 얘하고 얘는 뭔가요? 교수님이 처음 시간에 했었는데요. 쇼트닝은 여기 있는 이 쇼트닝은 100% 기름으로만 돼 있는 100% 기름으로만 돼 있는 고체 유지를 뭐라고 그런다? 쇼트닝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교수님 쇼트닝이 맛이 있나요? 별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름을 식용유를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기름의 식용유가 맛이 있나요? 뭐 매운맛이 나요? 아니면 뭐 달콤한 맛이 나요? 별 맛이 나지 않습니다. 걔는 기름인데 작은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쇼트닝은 그 맛이 나지 않고요. 그럼 교수님 얘는 뭔가요? 얘는 이 버터 맛이 나게 하는 인공적인 어떤 버터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마가린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다시 볼게요. 자, 교수님 이런 얘기합니다. 버터로만 파운드 케이크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맛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드는 제조 공정 중에 마가린보다는 부드러움이 떨어집니다.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든다 하게 되게 되면 어떤 레시피가 좋을까요? 마가린하고 버터하고 섞어서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 섞어서 만드는 공정이 제품으로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혼합되었다라는 말을 써서 상품명으로 어떤 게 있냐면 혼합되었다라고 써서 컴파운드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있죠. 버터가 비쌀까요? 마가린이 비쌀까요? 당연히 버터가 비싸죠. 그러면 컴파운드를 만드는 과정 중에 버터 함량이 많은 게 비쌀까요? 컴파운드 함량이 마가린 함량이 많은 게 비쌀까요? 당연히 버터 함량이 많은 게 비싸죠. 그러면 버터 함량이 많은 제품으로 만든 제품의 가격이 비쌀까요? 마가린 함량이 높은 제품의 가격이 비쌀까요? 당연히 버터로 놓은 함량이 비싸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맛있는 게 다 잘 팔리고 좋나요? 아닙니다. 고객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의 형편에 따라서 제품의 구매를 할 때 여러분 자기가 그 초이스 할 수 있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맛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해서 여러분 팔리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의 사고자 하는 층이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됐을 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똑같은 레시피를 받아도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어디 호텔에 멋진 셰프로 존재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가게에서 그 호텔에서 만드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렇지만 그 호텔에 있는 반죽의 레시피를 받아왔는데 똑같이 만들게 되면 뭐가 올라가죠? 제조 원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대로 쓰겠어요? 바꾸겠어요?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마가린하고 쇼트닝하고 버터하고의 혼합 비율을 달리해서 가격에 적절한 가격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책을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예, 여기 써 있죠. 버터에다가 다른 유지, 어떤 유지, 쇼트닝이나 마가린 유지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게 되면 맛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크리밍을 만드는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다?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초급 제과에 쓰는 그 자격증 품목에서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 레시피 중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초급 제과에 쓰는 레시피 중에서 버터 함량이 많겠어요? 쇼트닝 함량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버터 함량 많지 않습니다. 왜? 초급 제과의 공정을 배우는 공정이니까 크리밍 하는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버터 함량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쇼트닝 함량이 좋아요? 당연히 쇼트닝이나 마가린 함량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초급 제과에 쓰는 품목에는 당연히 버터 함량보다는 쇼트닝이나 마가린 함량이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 전문 제과점이나 베이커리 카페나 호텔에 쓸 때는 버터 함량이 많겠어요? 쇼트닝 함량이 많겠어요? 당연히 쇼트닝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은 어느 게 더 쉽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쇼트닝이나 마가린 공정이 훨씬 쉽다라고 해서 그래서 맛하고 좀 고민한다 하게 되면 여기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버터를 8, 쇼트닝이 2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8대2가 아니라 7대3, 6대4, 5대5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 버터하고 쇼트닝과의 관계를 조금 섞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전 팁입니다. 잠깐만 팁. 그럼 교수님 왜 버터하고 쇼트닝하고의 공정에서 쇼트닝이 작업이 더 쉽나요? 라고 물어봤어야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 버터에는 수분이 들어있습니다. 쇼트닝에 수분이 들어있다가 안 들어있다가 안 들어있습니다. 100% 기름. 그러면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여러분 80%가 기름이고요. 20%가 거의 20% 내외인데 조금 차이 납니다. 내외인데 수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공정이 얘가 분리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얘는 100%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작업 공정은 훨씬 더 이런 쇼트닝이나 마가린이 굉장히 안정화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해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슬라이드가 여러분 뭐냐면 이게 설탕입니다. 자, 설탕은 무슨 맛이 나죠, 여러분들? 당연히 단맛이 나죠.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뭘 도와준다? 감미를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팽창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는데 설탕이 들어가야지만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크리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크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팽창을 도와주고요. 또 하나는 설탕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 지금 하는 그 고유의 빵색이 나옵니다. 무슨 색? 파운드 케이크나 빵색. 무슨 색? 갈색. 제과제빵을 공부하는 많은 이론적인 시험을 보거나 공부한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를 쓰냐 하게 되면 캐러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캐러멜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캐러멜 반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탕을 높은 온도 160도씨 이상에서 가열을 해주면 설탕의 하얀색이 색깔이 바뀝니다. 무슨 색깔로 바뀌느냐? 갈색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는 또 무슨 색깔을 입냐면 요 하나에서 책자에 많은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미노가 뭐냐면 단백질에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여기 있는 이 카르보닐이 뭐냐면 당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안에 당이 합치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합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색깔이 나옵니다.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갈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과제빵에 있는 많은 제품들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촉촉함을 준다 그러는데 설탕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제품이 이렇게 촉촉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설탕이 수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여기 있는 뭐 정분의 노화를 방지한다 그러는데 노화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할게요. 노화가 되면 맛이 없어지고요. 수분이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딱딱해지고요. 굉장히 탄수화물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형태의 표현을 노화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마지막에 4가지 기본 요소 중에서 계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잠깐 조금만 정리해 보게 되면 오늘 뭘 배웠냐 하게 되면 밀가루 배웠고요. 그 다음 뭐 배웠냐면 유지 배웠고요. 또 뭐 배웠냐면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배운 당류, 설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얘기를 하면서 밀가루는 뭘 해준다? 골격을 잡아주는 뭐가 단백질이 열응고가 돼서 오븐에서 골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지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 크리밍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지는 뭐가 있다? 쇼트닝, 마가린, 버터 이 3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작업 공정은 뭐가 편하다? 여러분 버터 아닌 그런 고체 유지 쇼트닝이나 마가린이 작업 공정은 더 편하다. 그렇지만 맛은 더 어떻게 더 좋으냐? 버터가 더 좋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린도 버터에 포함시킵니다. 인조 여러분 버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직에서 보통 기본적인 레시피에는 뭐가 제일 많다? 쇼트닝이 더 많다. 초급제가 만들 때 레시피를 교수님하고 계속 이제 수업 시간에 볼 때 이 레시피에서 왜 쇼트닝이 이렇게 많지? 그러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초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정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 배운 당 많이 들어가면 좋죠. 많이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질병이나 고객 선택사항에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설탕의 레시피는 좀 많이 과감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몇 주차? 4주차 흘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제 카톡에 한번 공지도 됐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요. 단기 방학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재택 수업을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교수님이 속해 있는 교수님이 지금 학과장으로 있는 이 의견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방학 3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5월 여러분 첫 주 정도에는 상황이 많이 호전될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방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등교 수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학과장 회의가 있는데 결정이 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체 공지를 해드려서 다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